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고민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양재호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 동료들 모두 저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속이면서 뒤통수를 맞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데 그런 저를 이용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주면 나중에 더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을 거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재호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참 성격이 착하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거짓이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들고 사람을 무시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중적이고 야비한 인간들을 거르는 나만의 노하우, 두 번째는 제가 양재호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 이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인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던 무조건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할 것. 일단 저는요, 나이, 학교 선후배, 직급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저는 초면에 존댓말을 씁니다. 교복 입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학교 후배들, 그리고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우리 팀에 막 들어온 신입에게도 저는 절대 반말 안 하고요. 심지어 첫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처음 만났을 때 무조건 존댓말을 씁니다. 왜냐면 나이, 직급 이런 걸 떠나서 모두 동등한 인격체거든요.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넌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너와 나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초면에 반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팀에 처음 들어온 20살 어린 신입에게도 반말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저는 그 친구보다 직급이 높고 그 친구는 저보다 직급이 낮지만 직급에 따른 역할과 책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30 초반에 자영업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저는 알바생들을 수시로 많이 고용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건 저보다 10살이 어리건 저는 무조건 존댓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친해지게 되면 말을 놓기는 했지만 처음 보자마자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제가 반말하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바생들에게 존댓말 쓰고 매너 있게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크게 두 부류의 종류로 나뉩니다. 이건 거의 CSI 과학 수준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저의 행동에 고마움을 느끼고 저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장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나도 더 잘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예의를 갖추면서 저를 대합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결혼했다라고 그러면 축의금도 보내주고 아이를 낳으면 또 선물도 보내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부류는 10명 중에 3명 될까 말까입니다. 두 번째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면서 살살 기어오르는 부류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달에는 알바생들에게 조금씩 보너스를 나눠주고 했는데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달에는 보너스를 못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두 달은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보너스를 못 받은 알바생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 달에는 보너스 왜 안 주세요? 보너스를 주는 건 저의 호의이지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퇴근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사장님, 손님 없는데 저 일찍 좀 퇴근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너 있게 대해주는 걸 이용해서 슬슬 만만하게 보고 사람을 간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넘게 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매너 있게 잘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낸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거 일절 없이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그런 친구들을 냉정하게 대하면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살살 제 눈치를 보면서 예전에 착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자른다든가 함부로 대하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이런 친구들을 제 마음속에서 제 인생에서 거르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고 믿고 거르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 봐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학교, 군대, 직장, 동호회, 친구들 사이, 그리고 심지어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매너 있게 착하게 대하면 그걸 만만하게 보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부류입니다. 참 야비하고 얍삽한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뒤통수를 치는 부류들입니다. 저에게 고민 댓글 남겨주신 양재훈님께서는요, 성격이 둥글둥글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천성이 착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분께서 어떤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성격이 까칠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준호 엄마 머리 파마했네? 근데 좀 나이 들어 보인다. 할머니 같아. 그러면 성격이 둥글둥글한 여자분께서는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사람한테 했더니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 앞에서 화도 못 내고 이렇게 멋쩍게 웃으면서 불필요한 해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선 집에 가서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그때 상황을 곱씹으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왜 반박하지 못했을까, 왜 화를 못 냈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뾰족한 인간들이 공격해오면 찔러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작 정신병원에 와야 될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안 오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을 쉽게 제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난 사람들이죠. 아우, 준호 엄마 머리 파마했네? 근데 좀 나이 들어 보인다. 할머니 같아. 그러면 별난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우, 그 촌빨라리는 빨간 모자나 벗고 얘기해. 멸치대가리에 고추장 찍은 줄 알았어. 아이고, 이 뱃살 어쩔 거야 이거. 저팔계가 와서 누님이라고 하겠어? 자, 그 이후로 그 뾰족한 사람은 그 별난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뾰족한 인간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성격이 동그란 사람들은요, 타고난 천성 자체가 되게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별난 사람들처럼 말로써 이 뾰족한 인간들을 제압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동그란 사람이 뾰족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웃지 마세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웃지 않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압감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자, 제가 장사를 할 때 제일 무서웠던 손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겨서 소리 지르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속이 훤히 보여서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왜냐면 웃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뭔가 정체불명의 알 수 없는 무서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나이가 어리건 뭐 키가 작건 뭐 착하게 생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뾰족한 인간들이 동그란 사람들을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반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하고 위축이 되는 반응을 보는 게 재밌으면서 게다가 살살 웃으면서 그 공격한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설명까지 한다면 더욱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이 동그란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둥근 성격의 분들은요, 자신만의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성격대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있다가도 이렇게 뾰족한 인간들이 선을 넘어서 공격을 해오면 바로 웃지 말고 그냥 쳐다보세요. 아우, 준호 엄마 머리 파마했네? 근데 나이 들어 보인다. 할머니 같아. 막 죽일 듯이 때려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위아래 3초 정도 훑으면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참 쉽죠? 거기다 대고 피곤하게 이 별난 사람들처럼 맞대응을 하고 말싸움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성격의 분들은 천성이 착하신 분들이라 이 뾰족한 인간을 상대로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움찔하게 되어 있어요. 뭐지 하면서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갈 길 가시던가 휴대폰을 보시던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 말이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할 가치를 전혀 못 느낀다라는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아마 대부분의 뾰족한 인간들은 공격을 멈추고 뻘쭘해서 가만히 있을 텐데 진짜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꾸를 하네?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렇게 흥분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승리예요. 이렇게 흥분했다는 것 자체가 멘탈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나온다면 가볍게 이런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감정이 동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 것. 딱 이 정도만 해줘도요, 그 뾰족한 인간의 멘탈은 붕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 동그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전혀 데미지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공격할 이유도 없고 재미도 없어지는 거죠. 이 공격적이고 무례한 인간들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은 자, 상황별, 성격 유형별로 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이 양재호님께 저만의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에서는 3할 타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수가 공 10개를 던졌을 때 타자에게 제대로 날아가는 공을 야구에서는 이렇게 공 10개 중에 3번을 쳐서 안타를 만들기만 해도 리그의 최정상급 타자입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게 아니죠. 타자 머리 쪽이건 타자 몸 쪽이건 타자 바깥 쪽이건 타자가 칠 수 없는 공을 오는 게 바로 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볼이 타자에게 온다면 타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자,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걸러내야죠. 그런데 만약에 타자가 이 엉뚱하게 날아오는 이 볼을 그 공을 다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방망이를 막 이리저리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삼진 아웃이 되는 겁니다. 본인만 손해죠. 자, 투수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타자. 그런데 가끔가다 공이 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데드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투수가 선을 넘은 거죠. 근데 투수가 실수를 한 거라서 타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야구 게임 보시면 타자가 공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투수를 째려보든가 아니면 달려가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투수가 던진 공에 맞고도 실실 웃으면서 투수 눈치 보는 타자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투수는 타자를 우습게 보고 다음에도 또 한 번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수를 째려보던 아니면 달려가서 싸우던 이렇게 하셔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뾰족한 사람, 별난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따라서 나에게 정확히 날아오는 공, 내가 정확히 기회를 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을 포착해서 10명 중에 3사람만 4사람으로 만들어도 성공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엉뚱하게 날아오는 공들 다 맞추려고 발버둥 치고 힘 빼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고 걸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선을 넘어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웃음을 보이지 마세요. 공격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비위 이런 거 절대 맞추지 마시고요. 그것만큼 무시당하기 딱 좋은 조건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키 185가 넘고 힘센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머리를 치고 간다든가 아니면 발로 툭툭 건드린다든가. 근데 이 친구가 힘이 약하고 덩치가 작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건드릴 때마다 웃으면서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애들이 안 하나요?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괴롭히는 친구들의 비위도 맞춰줘요. 애들에게 막 머리를 맞거나 놀림당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야 일로와 농구하자 이러면 웃으면서 달려와서 또 놀아요. 여러분 이런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매너 있게 잘해주는 거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건요 착한 게 아니라 맹한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고민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화를 내면 이상한 건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쁘면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런 걸 판단하는 건요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이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빴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의 감정까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던 아니면 실수로 그랬던 간에 일단 본인이 기분이 나쁘시면 그 화난 감정대로 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본인만의 선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고 불쾌했다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말없이 때려보건 욕을 하건 어떻게 하든 그 불쾌한 느낌을 표출하시고 선을 그으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굴고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절대로 웃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시려고 품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모든 인간관계의 불이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정확히 날라오는 공만 정확히 치시고 엉뚱하게 날라오는 공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선을 넘어서 몸에 공을 맞추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분노를 표시하시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